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모이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기술이 날개를 펼치듯 올해는 특별히 업종과 업종을 넘나드는 초연결 기술들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미래로 한 발자국 더 빨리 이끌지 CES 2023의 모든 것을 집중 진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CES 2023을 정리 분석해 주실 신동형 R서포트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안 가셨어요? 매년 다녀오셨는데, 그죠? 3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3년째 못 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직접 라스베가스 그렇죠. 그 현지에서 CES 2023을 직접 지켜본 분이죠. 국민대 창의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정규민 교수 연결해서 전문가의 현장 분위기, 전문가는 어떻게 봤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CES 2023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거기 계시는데요. 그동안 나흘 동안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네, 전문가 맞습니다. 눈으로 본 CES 2023 정리해 주시죠. 네, 그동안 2년간 이제 코로나19로 전시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다시 참여를 했고요. 예. 총 3,2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500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관람객은 한 10만 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서 많은 예. 관람객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한 550여 개 정도 참여를 한 거죠? 네네네네. 네. 우리 스타트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지 언론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 그럴까? 어떤 새로운 기술 또는 관심이 가장 높았던 제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BMW가 기조연설에서 컨셉 가이비전 D를 선보여서요. BMW가 관심 많이 받았고요. 네. 차의 색상도 바꾸고 창문에 영상을 비춰주면서 서비스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요 외신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LG의 무드업도 같이 언급되기도 했고요. 예. LG 무선 TV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요 스타트업 전시에서는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기기를 선보인 우리나라에 다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BMW, LG 무선 TV, 우리 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 닷도 관심을 끌었고요. LG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의 이번 CES 활약상 또는 기술, 제품, 특별히 인상을 남긴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CES의 가전이 이제 중요하니까 삼성과 LG가 가전을 중심으로 한 연결성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네. 삼성의 이제 캄테크라든가 LG의 앰비언트 컴퓨팅이라든가 벤츠의 이제 프로액티브 AI라는 게 모두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사용자에게 스스로 맞춰주는 개념인데요. 아직 기술적으로는 더 발전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연결된 가전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이제 혁신상을 2개를 받으면서 자율주행 컨셉트 카를 선보였고요. 롯데는 이제 칼리버스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SK 전시는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예. 친환경이라는 스토리를 전시와 잘 융합해서 짜임새 있는 전시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요 스타트업 중에는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네네. 우리나라 주요 스타트업들 중에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닷, 지크립토, 그래핀스퀘어, 버시스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닷은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패드를 만드는데요. 올해에 이제 미국 교육부에 이제 제품 납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변조가 안 되는데 투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지크립토가 이제 개발을 해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관리자만 알 수 있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요. 그래서 위번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으로 이제 온라인 투표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해외 정부에서도 좀 연락이 오고 4시간 회의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돌 프로그램 같은 온라인 투표 쪽에서도 계속 문의가 와서 끝나고도 계속 회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시회에서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 뭐가 있냐면
투명한 판인데 열이 나요. 투명한 판인데 이제 투명한데 그래핀으로 예, 예, 열이 난다. 뜨겁습니다. 투명한 네. 판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기술로 뜨거운 열을 내는 이런 기술로 이제 그래핀 스퀘어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네. 전시장에서 다들 이제 손을 넣어보고 아 재밌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모빌리티가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자율주행 센서 업체 스마일트레이더 시스템은 이제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네. 해외 회사들이 이제 막 선전해지기도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OS랩이라든가 모라이라든가 에티포스, 카네비거컴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뭐 모빌리티 강조를 하셨는데 모빌리티 전시장이 과거보다 조금 더 넓어졌습니까? 네네네. 작년부터 이제 웨스톨에서 크기를 키워서 열렸는데요. 올해는 한 3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차량 내에서의 실내 공간 사용성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우리 국내 기업 잠깐 말씀하시면서 가전제품 등의 연결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연결. 이게 뭐 네. 업종과 업종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회사끼리 연결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지금 단계까지 발전을 했습니까? 네, 이제 공간 내에 사물이 연결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공간 사이의 연결도 눈에 띄는데요. 예. 스마트홈과 가전의 연결, 스마트카에서 차와 사람의 연결을 넘어서 이제 스마트카와 스마트홈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서로 만나는 서비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 IT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이제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해서 주로 자동차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예. 서비스나 데이터 중심의 자동차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도 전시하고요. 산업의 경계가 좀 사라지는 이런 모습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자동차가 BMW 관심 있게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네, 참여를 네. 안 한 거죠? 네.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참여를 안 했고요. 현대모비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코로나19 이후에도 로봇 도입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좀 많아지고 네네네. 좀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번 CES 2023에서는 어떤 로봇 기술이 조금 눈에 띄었나요? 네, 지난해에 이제 예상을 넘어선 부분이 산업용 로봇의 성장인데요. 당초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로봇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 있고요.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산업용 로봇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게 작년에 이제 주요 특징인데요. CES 측도 로봇 시장의 성장을 큰 이슈로 들었습니다. 배송 로봇,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의료용 로봇,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 실내 이동 로봇 등의 다양한 로봇들이 선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힐스 로보틱스나 뉴빌리티, 슈퍼노바 등 여러 업체들이 혁신상을 받으면서 예. 로봇 시장에서의 좋은 실적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네, CES 여러 기술들이 나오지만 좀 그동안 다소 생소했던 화장품 제약, 뭐 바이오 산업도 모습을 보였다는데 어떤 기술들이 선보였습니까? 네, 이제 스스로 맞춰주는 AI라는 게 화장품에도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장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만들어주거나 색조를 추천하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계 회사에서 그런 트렌드를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 우리나라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얼굴 색조를 분석해서 화장품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로봇으로 혁신상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스타트업 프링커와 협력해서 프링커가 이제 몸에다가 일회용 타투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지울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파우더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기술로 혁신상을 좀 수상을 했고요. 프랑스의 로레알도 이제 얼굴을 분석한 다음에 얼굴에 맞는 눈썹 모양을 이제 추천해 주는데요. 그럼 이제 눈썹을 이제 프링커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프링커와 협력했는데 프링커가 자주 나오는 부분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자기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피부에 맞는 그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준다, 아마 그런 얘기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CES는 뭐 늘 이제 미래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데 이번 나온 기술들을 보면 우리 정금인 교수 전문가께서 보시는 미래, 곧 있을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네, CES는 앞으로 이제 로봇, 양자 컴퓨팅, 뭐 5G, 자율주행, 디지털 치료가 향후에 기술 혁신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혁신을 주도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했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집에서 사무실에서 자동차에서도 이동 중에 로봇이 옆에서 도와주는 1인 1로봇 시대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내년 전시에서는 이제 다양한 로봇이 더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자동차가 책임지는 자율주행 시대, 일정 영역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차량 내에서 그렇게 되면 차량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나 메타버스를 즐기는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차량 내에 수많은 센서가 들어가고 스피커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자동차가 최고의 영화관, 최고의 메타버스 기기가 되어가는 트렌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을 진단해주고 사용자를 돌봐주는 등 웰빙을 도와주는 트렌드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술 혁신으로 극복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 우리나라 업체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CES 2023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직접 참관한 국민대 창의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정구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동현 팀장님, 현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나흘 동안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 지금 코로나 3년 만에 제대로 지금 대면 행사는 지금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이죠.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거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 전체 전시장 중에서 가장 큰 전시장을 사용하는 등 대대적으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C가 옛날에 코리아가 COREA잖아요. 네. CES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제외한 코리아 일렉트릭 쇼가 아닌가라는 말도 잠깐씩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우리 중국보다도 많고 일본보다도 많고 유럽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가서 우리 혁신 기술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네. 늘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나옵니다만 아까 정구민 교수도 이 경기 불황기, 경기 침체기를 맞이한 것과 CES 기술 변화를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우리 정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특징, 정 교수님과 또 다른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상 디지털로만 직관을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지난번과 다르게 CES, 즉 CES의 주관사인 CTA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CTA, CES 주관사. 네, HS4A라고 하면서 Human Security for All. 이라고 하면서 유엔이 했던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안보, 건강, 개인에 대한 등등 그 교육 그리고 경제적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CES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제품을 억수로 많이 홍보하더라도 잘 안 팔릴 거니까 그거 말고 사람들의 본질적인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와 가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네, 예를 들면 그 키노트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컴퓨팅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고성능 컴퓨팅이 어떻게 사람의 일상을 바꿀까? 예를 들면 고성능 컴퓨팅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들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고성능 컴퓨팅이 어떻게 바꾸네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AMD 칩, CPU, GPU거든요. 그게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 뿐만 아니라 공간을 예전에는 15개 채워 넣어야 되는 거를 5개만 채워도 충분히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고성능이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 그리고 말씀하셨던 로봇 이런 부분들도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CPU 갖다 탁 쓰세요. 그러면 컴퓨터인데 잘 구현이 안 돼요.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요즘 그걸 가지고 어댑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우주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 컴퓨팅을 발전하면 자 이제부터 사람들이 지구에만 안 살고
달에 가서 살 수 있고 화성에 가서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구의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는 부분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에 사실상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존 디어. 존 디어, 농기계 회사 미국. 맞습니다. 예. 한국으로 따지면 대동산업이죠. 네. 예. 어떤 면에서 관심을 받았어요? 어떤 산업에서 관심을 가졌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 농사 짓는다고 하면 가장 테크에서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6차 산업 하니까 조금 달라지긴 달라지게 있습니다. 있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여의도 한 20배 정도 되는 것을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경작을 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꾸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80억 명. 네. 근데 2030년도가 되면 1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요? 인구가.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푸드는 50%가 더 증가해야 된대요. 필요한 식량이 50%가 더 필요로 네. 한다. 근데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자연재해나 이것 때문에 패러다임 바뀌고 있다는데 옛날에는 more with more. 뭐 물하고 재료, 비료하고 뭐 해충제 막 세려 부어가지고 네. 많이 생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환경도 보호해야 되니까 more with 그 less. 레스. 물도 적게 쓰고 적게 써서 많이 생산하는. 많이 생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기술이다. 어떤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두 가지 기술을 했는데요. 이그젝트 샷.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막 물이 뿌리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스며들지도 모르는데 딱 정확하게 씨를 심고 거기만 물을 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물 수요량이 엄청나게 줄겠죠. 지금 물 부족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다음에 CN 스프레이라고 하면서 이게 컴퓨팅 비전을 가지고 했는 건데 예. 그 보면 잡초들 사람이 하면 잡초만 딱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할 경우에는 농기계로 전체를 막 비행기로 하면서 다 뿌리잖아요. 이게 다 사람한테 들어가면 환경 오염이고 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 말고 딱 이제 카메라가 딱 보고요. 이거 잡초네? 딱 보고 바로 쏴요. 죽여요. 잡초에만 탁 찍어가지고 그렇죠. 쓴다. 쓴다. 그렇게 적게. 예, 그렇죠. 적게 해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사람들의 그 일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기술로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인간의 관심을 많이 근본적인 받았던 것 문제를 같습니다. 해결하면서 또 식량 생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존 디어의 그 철학이 상당히 우리 신 팀장님께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또봐 뭐 우리 신 팀장님 보시기에 뭐 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회사들이 참여했는데 네. 특별히 관심 가졌던 또는 눈길을 끈 기술을 좀 몇 가지 꼽아준다면 또 네, 눈길을 받았던 부분이 사실상 보면 AI.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AMD 키노트에서 발표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MS의 CPO, 치프 프로덕트 오피서가 언급은 안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AMD의 고성능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고성능 칩에 AI가 접목되면 어떻게 바뀔까라고 했더니 MS의 CPO가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마우스가 나오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화면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칩에 AI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면 앞으로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대요. 보이스로 컨트롤하고 생각을 가지고 읽어가지고 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예, AMD. 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라고 하면서 이제 GPU에서 가장 큰 회사이죠.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정구민 교수님께서 줌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보면 저도 지금 이제 카메라하고 아이 컨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요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그 AI 기능을 사용하면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비대면이지만 대면에서처럼 느낄 수 있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그 상황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몰입감 있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정하는 그런 것들을 그 비디오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몰입감 있게 같습니다. 보정해 준다.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모빌리티. 정구민 교수님께서 모빌리티 모빌리티 전문가신데 전 시장 확 늘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모빌리티가 작년까지는 친환경, 예.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또 BMW가 어떤 고민을 들고 왔을까라고 했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 세상일 때 우리가 자동차로 굳이 이동을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 세상일 때. 예, 혹시 레디 플레이어 원 보셨죠? 영화. 네. 딱 썼는데 자동차로 이동 안 하고 그냥 이거 쓰고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곳들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바뀌어야 됐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가 오큘러스 딱 써가지고 컨텐츠에 싹 갇히는 것처럼 자동차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면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접촉하는 것들이 내가 느끼는 촉감, 터치가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BMW가 내놓은 게 그 기술, 그 차를 좀 선보인 겁니까? 미래 컨셉? 네, 그거하고 BMW하고 소니도 비슷하게 소니도 이제 소니도? 혼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2025년대 만들어낸다고 했거든요. 예. 소니가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예. 소니도 사실상 보면 딱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이거거든요. 그 친구다. 친구다. 예, 친구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결과적으로 멀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감성을 느끼는 친구여야 된다.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자동차 타고 가야 돼?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그 답변을 명확하게 찾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씩 이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질문과 해답에 대한 과정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이거 좋아요 해봤자 안 팔리니까 팔리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진짜 고민이시죠? 이거 우리하고 같이 풀어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CES를 주관하는 CTA가 잡은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현장의 현실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기술, 조금 전혀 엉뚱한 기술이 아닌 조금 업그레이드된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선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정고민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 가장 큰 부스를 차렸는데 뭐 삼성전자 기술, 뭐 초연결이 가장 중심을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초연결 관심을 끌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의 초는 다양합니다. 기업 간의 그 경계를 없앤다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를 없앤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 간의 경계를 없앤다. 왜?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즈는 삼성전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스마트 싱즈. LG전자의 그 띵큐는 LG전자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 산업 표준을 맞춰가지고 전자 제 브랜드에 상관없이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기술이에요? 그 부분을 사실상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암고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암고 이게 딱 됐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여 줄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돼 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아까 정구민 교수님이 잠깐 이제 조금 더 말씀에 조금 더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 삼성전자만으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매터라고 하는 기술 표준이 있거든요. 매터? TTER인데요.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사를 연결시켰더니 연결된 생활 가전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정도. 이게 삼성전자만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사용자가 2억 3천만 명 등등으로 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통해서 내가 꼭 삼성전자를 이것 때문에 사야 돼? 예전에 과거에 그거였다면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삼성전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삼성전자가 또 이제 초연결이라고 말했지만 캄테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보면 다양한 뭐 앰비언트 그 테크놀로지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연결되고 잘 지가 알아서 잘 사용된다. 조용한 기술이네, 캄테크.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 띵즈라는 걸로 모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가 연결된다, 쉽게 연결된다. 그리고 이제 빅스비 AI가 말로 잘 조율하게 된다, 인공지능으로 잘 서포팅한다. 그리고 그거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녹스라고 하는 보안. 요 세 가지가 접목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몰라도 알아서 잘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캄테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누구나 바라는 어떤 꿈을 구현하는 기술이 좀 현실로 접목되게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이제 단순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껐다 켰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엄청난 수준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껐다 켰다 정도. 껐다 켰다도 사실상 이제 그게 사실상 엄청난 게 아닌데 표준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표준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고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얘기하시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맞춰주는 게 사실상 표준은 기술보다도 이해관계 정치력이거든요. 그걸 풀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표준 메타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이번에 LG전자
그 전시관에 네. 대형 뭡니까 그 지평선? 지평선. 네. 그게 뭐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그러던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감명을 받은 게 바로 지평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평선. 그 꾸물꾸물하게 돼 있는데 영상이 진짜로 현실감 있게 내가 마치 지평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 LG도 사실상 그 되게 이제 생각을 열심히 해서 잘 했던 부분이죠. LG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LG 같은 경우에는 OLED에 이제 가장 잘하는 업체이죠. OLED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OLED M. M은 OLED M은 뭐예요? 모바일인 것 같습니다. 와이어리스. 예, 이게 사실상 보면 100%여야 되는데 전원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말고 전원은 줄이 있어야 돼요. 전기 줄이. 그거 말고 모든 것들을 와이어리스로 했다. 와이어리스 했다?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얇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최초 무슨 TV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OLED T는 트랜스페런트. 투명하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연결성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죠. 여기는 연결성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Think up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전 제품도 계속 이제 그 성능이나 기능이나 브랜드를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더 많은 기능과 고객의 가치를 주면서 그 가격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상 업그레이드 된다. 예, 예를 들면 가전이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쓰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다. 그러면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마치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think up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그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 팀장이 보기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외에 좀 관심 있게 우리 국내 기업들, 뭐 스타트업도 좋고요. 좀 눈길을 끈 기업들 있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외에서는 사실 SK가 사실상 보면 이제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상 보면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리서치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ESG.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에너지를 많이 안 쓴다는 부분으로 되게 그런 브랜드 컨셉으로 이제 좀 시커멓게 그다음에 딱 이제 보여주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부분으로 이제 전시장이 꾸며진 것 같더라고요. 늘 뭐 SK가 평소에 기후 변화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 개념을 좀 많이 적용을 했군요. 거기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브랜드를 확실하게 심어놨는데 이제 전시관에 가라는 입장이 한번 체험해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스타트업들도 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350개 정도, 300여 개 넘게 됐는데. 좀 혁신상도 많이 받았을 테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스타트업들 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이제 그 지금 디지털로 봤었잖아요. 디지털로 봤으니까 사실 눈에 많이 안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CES가 뭡니까? 컨슈머 일렉트릭 쇼거든요. 전자 박람회거든요. 출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야 되거든요. 출품만 하면 안 되고 그 제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제품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사실상 그 참관이 됐지 사실상 얼마나 팔았다는 게 데이터는 뒤로 잘 후속 조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혁신상을 받아서 그 제품이 실제 얼마나 만들어져서 투자를 받아서 아니면 예를 들면 CES 현장에 가보면 진짜 전시장에서 전시관으로 다 도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 일을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거기 오피스가 다 있거든요. 12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글로벌 바이어들 다 만나서 계약하고 MOU 맺고 등등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CES를 이제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출품했다 말고 거기서 얼마를 투자를 받았다. 사전에 가서 출품했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전 이미 가가지고 고객들, 투자자들 다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서 미팅 몇 건을 해가지고 어떤 걸 몇 대를 팔았다. 얼마만큼 수출을 달성했다. 투자는 얼마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좀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렇군요. CES 뭐 우리가 주도한다는데 중국이 과거에 상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 중국은 어땠어요? 올해 중국은 사실상 보면 눈에 거의 안 띄고요. 사실상 이 부분을 본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죽었냐? 모르겠거든요. 아직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 미국의
중국 기업들이 와서 박람회 전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은 즉 현재로 해석한다면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혹은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 가가지고 전시회에서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되지 이제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정치적 이런 어떤 상황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그렇죠. 거네요. 지금 AI나 이동통신 5G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중국이 월등하게 미국이 앞서거든요. 미국이 죽이려고 난리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내부 이슈가 있잖아요. 내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CES에 그 차이나가 안 나왔다는 걸로 중국이 죽었네 하기엔 약간 조금 이제 너무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CES 2023 정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형 알서포트 팀장이었습니다. 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